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합격수기 1탄에 이어서 합격수기 2탄 유예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예기간이야말로 개개인마다 방법은 제각각이므로 이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유예 1기는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8월에 시험이 끝나고 11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신나게 놀고 발표일에 불합격을 하긴 했고요. 바로 독서실에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바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기도 해서 지체 없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라서 충격이 크진 않았던 터라 바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이 시기에는 쉬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동차 기간에 놓쳤거나 아쉬웠던 부분을 보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예 1기는 이론 강의와 진도별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인강을 들으면서 보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았고요. 알바를 하면서 강의를 듣거나 다녀와서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회계학은 최소 2회독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세무회계 강의를 듣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강의를 들으면서 세무회계를 복습해서 누적 복습이 되도록 했습니다. 세법학은 제일 나중에 들었고요. 1월부터 2월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회계학 과목들도 복습을 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부족했던 과목을 보강을 해두셔야 나머지 기간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예 2기에는 본격적으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진도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모의고사 진도를 무시하고 본인 진도대로 공부해서 모의고사 결과에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학원 두 곳에서 우편 모의고사를 신청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매주 주말마다 친구랑 만나서 회계학 1, 2부만 모의고사를 보고 세법학은 보지 않았습니다. 세법학은 계속 공부도 하고 암기도 하고 있었지만 모의고사를 볼 여유는 없다고 생각했고 이 시기에는 세법학보다 회계학에 더 집중을 하고 내실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험 보기 직전에는 세법학만 봐야 하니까 이때 회계학을 최대한 많이 봐두셔야 돼요. 회계학 7, 세법학 3의 비율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는 그날 공부할 부분은 워크북을 보면서 이론을 상기시키고 문제를 쭉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답만 따로 정리해서 한 번 더 봤고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도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세법학은 기본서는 안 보고 요약서를 보면서 암기 위주로 계속 공부를 했고 쓰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말하면서 외웠고요. 정말 안 외워지는 부분만 쓰고 말하면서 암기했습니다. 세법학은 아무래도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틈틈이 볼 수 있도록 책을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봤습니다. 이 시기에 세법학 구술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딱히 구술 스터디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구술 스터디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저는 하질 않았습니다. 공부 시간은 보통 독서실에 도착해서 물도 오고 화장실 다녀오고 하면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밤 10시에서 11시까지는 공부를 했고요. 이때는 체력도 많이 안 좋아지고 공부도 오래 해야 되니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다든지 새벽까지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나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빼면 최소한 10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 순서는 원래 회계학을 먼저 하고 세법학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회계학 공부를 끝내고 나면 세법학 공부가 하기 싫어서 집에 가고 싶고 집중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세법학을 오전에 공부하고 회계학을 오후에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날 진도를 훨씬 잘 지키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집중이 잘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으시면 공부 순서를 바꿔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예 3기에는 이 시점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면 이때부터라도 막판 스포트를 내서 마지막까지 버텨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도 이 시기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공부를 시작해서 밤 11시에서 12시 반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때 집에 가고 싶어도 공부를 다 못 끝내서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요. 시간이 더 늦어질까봐 다 못 끝내고 허겁지겁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예 3기 회계학과 세법학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유예 2기 회계학 모의고사도 복습을 하고 연습서도 풀어야 했기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3기 때는 점점 세법학 비중을 늘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계학은 5월에서 6월까지만 연습서를 병행하고 7, 8월은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면서 풀고 복습하는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세법학은 같은 요약서만 무한 반복해서 봤고요. 단권화를 해서 책 하나로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책 전체를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암기했는데 눈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공부했고요. 부작용은 책의 어느 위치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기억이 나도록 공부해야겠죠? 판례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보통 시험 직전까지 판례를 업데이트해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리고 조특법은 A-B 논제라고 하죠. 그거랑 강사님이 찍어주시는 주제 위주로 공부했고요. 아침에는 조특법을 외우면서 하루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조특법은 판례를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거의 50개는 외웠던 것 같은데 시험 1, 2주 전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만 3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조특법은 주제도 많고 다양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헷갈리는 주제들만 따로 목차를 정리해서 특정 키워드라도 틈틈이 머리로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팁이라면 사례 적용 문구라고 해서 강사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세법학 답안을 작성할 때 많이 쓰이는 문구들을 외워두시면 쓸 내용이 없거나 답안의 내용을 보충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법학은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외워지긴 할까 걱정을 했는데 막판이 되니까 어떤 주제를 던지면 버벅거리지 않고 나올 정도는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그 정도로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에 현금흐름표가 나온 걸 보고 바로 원가회계로 넘어갔어요. 이때 아마 문제 3번이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쉽고 익숙한 문제를 먼저 풀고 나머지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로 넘어가서 리스 문제를 먼저 풀고 현금흐름표를 풀었습니다. 회계학 1부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은 무조건 마치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가장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 순위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세무회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서로 풀었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문제를 쭉 보니까 소득세랑 법인세가 할 만한 것 같은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니까 마지막에 풀자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문제를 푸는데 법인세에서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풀던 문제는 다 맞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부가가치세를 다 못 풀더라도 이거라도 다 맞자고 생각하고 법인세를 끝까지 풀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풀면 실수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점수를 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인세를 다 풀고 나니까 부가가치세를 풀 시간이 없어요. 곧 종이 칠 시간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물음이 1번부터 9번까지 답을 적게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만 빠르게 풀어서 답안에 적어서 냈습니다. 이때 그냥 포기하고 시험지를 냈다면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도 중요하니까요.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실제 시험에선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미리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시간이 남았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푸세요. 그 몇 문제가 합격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나 미환류, 양도소득세 같은 주제는 아예 안 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풀어봤자 틀릴 것 같다 싶은 주제는 시험장에서 아예 버리시거나 제일 후순위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맞을 수 있는 문제부터 정확하게. 세법학
수업도 문제지를 받고 나서 주제를 싹 훑어보고 답안을 작성할 내용이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문제부터 풀었습니다. 저는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국기법 순서대로 풀었고요. 평소에 연습했던 대로 문제 배점에 따라서 쟁점, 법령, 판례, 사례 판단, 결어 순서로 답안을 작성했고 배점이 적거나 바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간단하게 줄여서 작성했습니다. 이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내가 외웠던 책의 이 부분인 것 같아 떠올리고 그 부분을 기억해서 적어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최대한 지어 짜서 쓰셔야 하고요. 논리에 맞게 결어까지 잘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법학 2부는 쉬는 시간에 조특법 조문을 눈으로 훑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조특법부터 풀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외웠던 주제들이 나와서 무릎 2개를 다 작성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순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2부는 법조문을 그대로 적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법령을 먼저 떠올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쓰려고 노력하면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어는 무조건 맞힌다는 생각으로 푸셔야 하고요. 마지막에 지방세를 남겨놨을 땐 기운도 없고 손도 너무 아프고 집중력도 거의 흐려져서 방전되기 직전이었는데요. 이거 못 풀어서 불합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는 거라도 적으려고 했고 정말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뭐라도 적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시험 일정이 밀리면서 추운 겨울에 2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결과 발표일까지 맘 편하게 쉬시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것들 다 하시면서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